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곤란할 수 있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돈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혹시 돈거래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런 적 있나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근데 저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은 없어요. 빌려준 적은 있는데 좀 못 받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 못 받았던 사람하고는 전부 다 관계가 끊겼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맞죠? 참 웃기죠, 여러분. 지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 왜 돈거래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썰 풀다 보면 돈 얘기하다 보면 항상 돈을 못 받았다는 피해자가 등장을 해요. 친한 친구가 사정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약속된 날짜에 돈을 안 갚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고, 그래서 그 친구 사는 이제 주거지로 갔더니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가 끊기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건 뭐 남자 여자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돈을 빌려주는 걸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절을 잘 못해요. 특히나 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 못합니다. 한국 문화가 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거절하면 뭔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친한 사람이 나한테 사정해서 부탁하는 것을 내가 냉정하게 거절하면 나는 정말 인면수심의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좀 매도해버립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돈 안 빌려주면 와, 정말 치사하네. 너 그러고 살 거냐?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 돈을 내가 안 주겠다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주변이 힘들면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그런 법 없잖아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안 도와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돈 부탁을 받았는데 안 빌려줬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욕먹을 낸다, 그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면 그 사람이 진짜 인간으로서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친해도, 오래 알고 지내도 돈거래 같은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런 부탁을 들으면 거절하시기 바랄게요. 거절.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 잘해야 돼. 거절한다고 해서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돈 부탁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돈을 빌리는 쪽은 나하고 관계가 깨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 돈을 만약에 내가 떼먹으면 이 사람 관계가 끝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모르고 돈 빌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관계가 깨지고 안 만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미 상대방은 나에게 손절을 치려고 접근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정이 약해지면 안 돼. 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돈이 접근된다. 그러면 이미 그 관계 깨진 겁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뭐 남친 여친이 갑자기 사정이 있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보통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인간구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들. 예. 자기 앞가리 못하니까, 자기가 돈 엉뚱한 데 쓰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간으로서 하자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 여지껏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린 사람 치고 뭐 직장을 잘 다니는 거나 열심히 살거나 남한테 피해 안 주거나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대부분 피해는 다 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고, 평판 안 좋은 사람들은 비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곁에 안 둬도 되는 겁니다. 굳이 친구로서 둬야 될 필요도 없고, 애인으로서 둬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뭐 친한 지인들한테 뭐 빌려서 돈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여러분 있잖아요,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이 각박해지잖아요. 사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신뢰와 의리, 사랑 같은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이나 감정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악관이 못하고 뭔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엮이는 거 피해야 돼. 엮이는 거 피하기만 해도 돈 부탁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돈 얼마 있냐, 당장에 좋으니까 좀 사정 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전화가 와도 냉정하게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나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보다가 무척 공감하여 이전 영상 하나씩 거의 다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돈 빌려주지 마세요. 경험이 있는데 빌려달라 할 때는 사정하며 애원하지만 빌려주는 순간 을이 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고생 많이 했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남한테 돈 빌려달라 해본 적 없고 대출도 없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고 좋은 집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형편에 맞게 살고 있어요. 이자 내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소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5천원짜리 물건이라도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거라면 사치라고 생각해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며 살고 있는데 주변에선 즐기고 쓰면서 살라고 아껴서 못하냐고 하더군요. 남들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나중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네요. 있는 척 하더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 돈에 눈독 들인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전 여자지만 부형님 말씀처럼 피 없는 사람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붕어형 영상 자주 올려주세요. 힘이 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에 정성이 좀 묻어 나오시네요. 이분도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가 더 무서워. 왜냐? 나에 대해 잘하고 있고 이 정이라는 관계가 끈끈하니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있지만 내가 잘 산다고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똑바로 살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지인들이 다 똑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군데군데 문제 있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 좀 구분하고 살아야 돼. 경험이 있는데 빌려달라 할 땐 사정하며 애원하지만 빌려주는 순간 을이 됩니다. 이분도 정이 약했나 보다. 아마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겠죠. 사정하며 애원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하면서 애원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앞가림을 심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알고 지낸 정이 있다 보니까 이걸 내칠 수가 없는 거야. 이분도 정이 약한 순간이 있었겠죠. 이분도 모르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주겠지. 근데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동창들, 뭐 요중여고 동창이면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면 끈끈할 거 아니에요. 여자분도 우정 끈끈하거든요. 남자 못지않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데 이 정운운하면서 이렇게 또 애골복골 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실 여자분들이 이런 거 약하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약하죠. 그래서 빌려줬더니 을이 된다. 일단 약속된 날짜에 안 갚죠.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어요.
이분도 아실 거예요. 경험해봤으니까. 애초에 돈을 빌려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갖고 싶다는 마인드일 겁니다. 어떻게 그냥 연락 안 받고 피해가지고 이 돈 내가 먹겠다, 이 마인드예요. 아니 안 그러면 왜 정해진 날짜에 왜 돈을 안 갖고, 그리고 왜 전화 받으면 피하고 왜 연락을 씹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고생 많이 했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고통스럽냐 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 믿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하고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얘 그래도 어릴 때 착했는데, 그 감성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설마 얘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그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얘 그래도 그동안 뭐 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고민도 주고받고 그런 1년의 시간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못을 박아? 어떻게 나한테 열 수 있지?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솔직히 이분 같은 게 뭐 돈 못 받는다고 해서 뭐 생기가 어렵다거나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야. 살면서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준다고? 아마 그 배신감, 그 좌절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진짜 많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못 받더라, 연락을 피하더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잖아. 그러면 다르게 봐야 돼요.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 그동안 잘해준 거, 밥같이 먹은 거, 술같이 먹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 얘가 좋은 사람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아니구나, 문제 있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뭐 같이 만났던 그런 시간들, 연락 주고받았던 그 시간들 다 집어치우고 현재 상황 그대로 보셔야 돼. 사정할 정도면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까는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필요 없다는 거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경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